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김성환님이 써주셨고요. 현재 자산의 대부분을 리플을 소유하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에 대비해 비트코인을 더 구매하고 포트폴리오로 은이랑 금을 조금 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사이트 도움을 받으셨고 금 같은 경우 골드바로 한국금거래소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면 될까요? 최저가에 매입하려면 종로에 돌아다니면서 시세 알아보고 사면 좋다고 하던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리고 매도할 시기가 왔을 때 실물, 금은 같은 경우는 금은방 가서 팔면 되는 건지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고, 저는 골드바는 사지 않고 은화만 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는데, 일단, 지난번에 송기봉님이 알려주셨던, kpmax.com 이 사이트 가시면 여기에 골드바도 있습니다. 예, 골드바, 이 중량에 따라서 뭐 1온스짜리도 있고요. 뭐 10g짜리도 있어서 여기서 이제 가격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종로 금은방 가셔서 거기서 또 가격 알아보신 다음에 비교해서 싼 곳에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코인스투데이 여기는 골드바 종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긴 한데 보니까 뭐 1g짜리 골드바 이렇게 있어서 이거는 이제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너무 작으니까. 그렇게 이제 비교해 보셔서 사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매도를 하는 거는 금은방에서 팔면 되는지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샀다가 만약에 어떤 위기 상황이 와서 위기 상황 때 이거를 실물로 내가 어떤 실물 뭐 음식을 사는데 사용한다거나 뭐 이렇게 실물과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어떤 차익을 봐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금은방에서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은 어떤 비중, 그래서 실제로 돈이 필요해서 이걸 다시 이제 실물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구독자님께서 뭐 30% 수수료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앉은 자리에서 수수료로 이제 지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라고 하면 내가 처음 살 때부터 너무 많은 비중을 실물, 금을 사는데 투자를 하시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충분히 고민을 하신 다음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영상에서는 어떤 분이 이제 갖고 있던 골드바를 다 매도를 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 부분에서 어떤 분은 이제 매도를 하시려고 하고 어떤 분은 또 매수를 하니까 이런 게 다 수수료로 실제로 그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그 금은방 하시는 분들만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은화만 사는 이유는 만약에 나중에 이게 진짜 위기 상황이 와서 이거를 내가 사용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골드바라든가 뭐 실버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좀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은화를 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송기봉님이 써주셨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위험 신호, 세컨드리 보이콧, 은화 관련 1대1로에 관여된 나라들, 미국이 쑥대밭 만들고 중국이 갖다 부은 돈도 엄청난데 다 공중분해 되리라 보이네요. 결국 중국은 몰락인데 유럽같이 철도로 구상은 좋았는데 미국 놈들이 가만히 두지 않네. 주변국 경제위기 만들기 프로젝트로 서서히 말려 죽이고 구제금융도 안 주기. 한국은 1대1로에 얼마나 관여해 있는가입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북한 석탄 관련 세컨더리 보이콧 나올 때 덜컥했는데 경제 위기도 생각하고 세컨더리 보이콧 현실화 가능성 등에 무게를 두고 은화를 매입하는 걸 권장합니다. 암호화폐로 떼돈 벌어도 거래소 입출금 닫아버리면 거지나 다름없고 굶어 죽음. 결국 실물 은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함. 황금 만들고 굶어 뒤지기 이렇게 썼는데, 예, 북한 석탄 관련 대형은행 제재하면 한국 망하는 거라 보이는데, 저는 은화를 어디에 이제 보관하고 있는지, 뭐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은화를 저도 이제 보험 차원에서 사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엄청난 양을 제가 은화를 사서 보관하고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뭐 제가 은화를 사서 은행 금고에 넣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될까 두려워 단순 보험입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이제 미국 놈들 대단히 무서운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베네수엘라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어제 그 엊그저께였나요? 베네수엘라 관련된
그 KBS에서 4월 3일자 뉴스가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 물도 없다. 베네수엘라 정전이 지금 한 달째 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대요. 근데 조회수는 또 많지 않네. 2,800회 조회를 했는데, 일단 보시면 베네수엘라 지금 이분이 뭐냐면 남자분인데 옆엔 딸이 있어요. 딸이 있고 병원에 약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해서 숨졌다라고 합니다. 약이 없어서 사랑하는 아내가, 제 딸의 엄마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막 분노에 차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 보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거지처럼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음식을 주워서 먹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음식을 주워서 먹고, 물도 실제적인 어떤 식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뭐 개울물을 떠다 먹는 그런 수준이고요. 한 달째 또 정전이 되다 보니까 병원도 이제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단 뭐 이렇게 신장 관련된 이런 투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투석을 또 제대로 못 받아서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이 만약에 이와 같은 어떤 상황에 닥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저도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기사를 보면 베네수엘라 빈곤층이 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50%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0% 수준이 아니라 지금 베네수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로 정치 이슈화되어 지원이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지난달 이제 UN 보고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전체 국민의 94%가 지금 94%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군부 세력들, 최상위에 있는 군부 세력들하고 이제 정치권에 있는 기득권층, 그 인원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뭐 재벌 수준 되는 사람들, 그 정도 빼고는 베네수엘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빈곤층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거는 이제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대비를 어느 정도 그래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 지금 중산층이라고 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암호화폐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포트폴리오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뭐 은화 이런 부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각자 개인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희망님이 써주셨고요. 리플은 뉴스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건 수익 실현할 필요가 없는 코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리플이 정말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 실현을 또 다른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같이 이따가 마지막 희망님이 질문은 아닌데 수익 실현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켈처스킴님이 써주셨어요. 켈처스킴님이, 네, 제가 이 답글을 잠시만요. 답글을 달려고 했다가 그냥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리플이 120선이 사토시로 얼마쯤 되나요? 그때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리플로 바꾸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아마 이제 120선이라고 해서 121선은 아닐 거고 120주선일 것 같습니다. 120주 이평선. 제가 지난번에 그때 야옹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던 그 의견을 가지고, 잠깐만요. 리플 차트를 120주선에서 이제 보이는 그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이제 검정색이 120주 이평선이고요. 지금 현재 120주 이평선의 위치는, 현재는 사토시 가격으로 6,690입니다. 6,690 사토시가 120주 이평선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아름다운 그녀님도 7,000 사토시에서 6,500 사토시 근처가 되면 리플을 매수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이 정도 가격이면 리플은 이제 충분히 싼 가격이고,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리플로 어떤 교체 매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7,000 사토시 밑에서 그래서 7,000에서 6,000 뭐 사토시 이 근처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리플로 바꾼다라고 하면 좋은 타이밍이 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일단 121선은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121선을 물어보셨다라고 하면 121선은
8,500사토시입니다. 8,500사토시고, 아마 이제 지난번에 야옹님 의견하고 또 뭐 아름다운 그녀님 의견 이제 비교해서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120주선 6,700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700 사토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때 의견은 이때 하락이 나왔던 것처럼 120주 이평선을 추가적으로 한번 또 깨고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어제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이때도 이제 보면 120주선 터치한 다음에 양봉을 한 번씩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양봉이 만들어진 이후에 추가적으로 리플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그럼 내가 이 정도 가격부터는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 롱기니스 님이 써주셨는데 리플 원화 마켓이 좋은지 BTC 마켓에서 사는 게 좋은지 장단점을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만약에 롱기니스 님이 그리고 원화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원화를 가지고 리플을 산다라고 하면 원화로 리플을 바로 사든지 아니면 원화로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리플을 사는지 똑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비트코인을 사고 리플을 사게 되면 수수료만 더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BTC 마켓이 뭐 약간의 어떤 그 원화 마켓과 차이가 나서 좀 더 싸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는 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업빗을 보면 업빗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의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제외하면. 그러면 그냥 원화 마켓에서 저는 사는 게 맞다. 그 원화로 이제 구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살 때는 내가 이제 원화 마켓에서 사는 거랑 비트코인으로 사는 거랑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BTC 마켓에서 사는 타이밍을 보는 거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차트 자체가 원화 차트와 BTC 차트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BTC 마켓에서 리플을 구매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대를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 프랭크님이 써주셨는데 빗썸 10X도 한번 다뤄주세요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10X 코인은 저도 이제 일부 조금 있는데 많진 않고요. 일단은 지금 시총이 그 100위권 넘어가 있어서 제가 만약에 10X 코인이 좀 더 시총 안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뭐 30위 근처까지 온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이제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일단은 제가 차트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유석님이 써주셨는데요. 잠깐만요. 다음으로 예, 유성님이 예, 여기 있습니다. 잠시만요. 유성님 써주신 내용도 간단하게 제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성님이 이제 뭐였냐면 비트코인이랑 금은 중에 뭘 투자하는 게 좋겠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고, 김동준님이 답변을 잘 달아주셔서, 제가 따로 이제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김동준님 쓴 내용을 보면 암호화폐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금은 같은 경우는 혹시, 그러니까 보험용으로 사시는 거고요. 수익률은 암호화폐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피치브로스님이 써주셨는데, 엔화 같은 거 살 때 은행보다 명동 같은 데 있는 환전소가 싸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은행을 저는 이제 은행에서 사는데, 은행에서 이제 바꿀 때는 그 요즘에 그 리브라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리브라고 이제 앱이 있습니다. 아마 국민은행 말고도 다른 은행들도 각 그런 그 앱이 있을 거예요. 미리 이제 환전 신청을 하고, 그 앱을 통해서요, 환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은행에 가서, 지점에 가서 환전을 받으시면 그때는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할인을 해줍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90% 수수료 할인해주고요. 엔화 같은 경우는 80% 정도
할인을 해줘요. 은행별로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국민은행은 그렇게 할인을 해줘서 거의 뭐 수수료가 그 전 수수료보다 굉장히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거보다 명동 같은 데 있는 환전소가 더 싸다라고 하면, 이제 저는 명동, 제가 이제 지역이 대전이다 보니까 뭐 명동에서 환전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오프라인 어떤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를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서 뭐 명동 환전소가 더 싸다 이런 내용을 이제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한번 또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요, 큰 부귀영화님이 써주셨어요. 제가 한 찌라시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순간 암호화폐가 폭등하는 시점에 거래소는 그 돈을 전부 출금해 줄 수 없어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비트가 몇 억 가고 리플도 10만원 넘고 해서 좋겠지만 과연 갑자기 불어난 이 자금을 거래소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업비트나 빗썸도 파산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싶어도 그 지갑 분실하면 다 날리는 거고, 제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예. 와사비님이 이제 여기 써주셨어요. 하드 지갑에 대한 오해라는 글을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 지갑을 분실해도, 지갑 회사 망해도, 그 24개 복구 단어만 있으면 호환되는 다른 지갑을 사서 복구가 가능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나노레저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나노레저 회사가 망하고 내가 지갑을 잃어버리면, 하드월렛 지갑을 잃어버리면 거기 있는 코인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블록체인 상에 내 장부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갖고 있는 내 장부를 이제 불러올 수 있는 그 24개 복구 단어만 내가 제대로 이제 보관을 하면 별 문제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 지갑에 넣는 거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암호화폐 폭등한 시점에서 돈을 출금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진 않는데, 물론 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뭐냐면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지난번에 이제 올해 초에 있었던 뭐 프로브 오브 키처럼 모든 사람들이 내 비트코인을 거래소 가서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왜냐면 거래소가 실제 자기네들이 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상승장이 돼서 이거를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지난 2017년도 뭐 그때 상승장 보세요. 그때 이제 리플 같은 경우 2017년도 초에 10원에서 4천 얼마까지 갔죠. 그리고 뭐 이더리움도 10,000원 안 되던 가격에서 250만 원까지 갔습니다. 뭐 대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네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출금을 못 해줬느냐? 거래소들이 원화 출금 해줬습니다. 해줬고, 물론 이제 거래소가 원화 출금 부분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출금을 다 제한을 걸어놔요. 1인당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이 뭐 빗썸 같은 경우는 뭐 20억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뭐 거래소마다 차이가 나는데 뭐 5억, 뭐 3억, 뭐 1억 이런 식으로 매일 출금할 수 있는, 1인이 출금할 수 있는 그 한도를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출금 문제에서는 2017년도 그 불장 때 문제는 없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렇게 폭등할 때는 대중들이 이 시장에 막 너도나도 이제 뛰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오히려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뭐냐면,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내가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모든 거래소에 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요청을 했을 때, 그때는 거래소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일단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게 뭐 100%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용화님이 써주셨어요. 잠시만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리플에 대하여 단순히 존버 혹은 리또 속에서 대폭 상승이 온 경험이 있다 보니 막연한 기대감만 있고, 전체 코인 인구 중에 제일 호감 가는 코인이 리플이라는 것도 사실 조금은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비판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리플은 가치가 없다고 보는 세력, 집단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스테이블 코인이 그걸 대체할 거고, JP 모건, JPM 코인이
더욱 큰 수요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공감 가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5개씩 매도하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발목을 잡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되고요. 정말 메이저 은행에서 자체 코인을 개발해서 시중 유통한다면 리플, 스텔라 다 무의미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냉정해집시다. 저도 아직은 리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비중 30%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이거는 고민할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의심이 들고 내가 확신을 못한다라고 하면 뭐 어제처럼 리플이 올라갔을 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중을 줄이시면 되는 겁니다. 비중을 줄이시고 내가 이제 확신할 수 있는 코인, 만약 이용환님께서 나는 리플은 못 믿겠고 비트코인을 믿겠다라고 하시면 비트코인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비중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꾸미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이거 못 믿겠으니까 나는 보니까 이제 JPM 코인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공부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공부가 충분히 되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JPM 코인이 나는 더 안전해 보이고 이게 큰 수요를 일으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리플 올라왔을 때 정리하셔서 JPM 코인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걸 가지고 내가 고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어떻게 보면 내가 공부만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이제 고민은 없을 것 같고, 일단 그 스테이블 코인이 할 거다라는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JPM 코인도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이고 달러에 패깅됐다라고 하면, 달러에 패깅된 코인은 어찌 됐든 간에 저는 나중에는 법정화폐와 같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PM도 마찬가지예요. JPM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일단은 의견은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환님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고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공부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1대1로 패깅된 그런 달러와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들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 들었던 그 팍소스,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있는 팍소스 대표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있는 회사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나중에 없어질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없어질 거라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야, 스테이블 코인 투자하는 게 맞는지, 내가 리플을 투자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JPM 코인이라든가 각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겁니다. 왜냐면 내가 만약에 국민은행 은행장이고 뭐 신한은행에서 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는데,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국민은행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신한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얘네가 이제 그 통제권을 갖고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신한은행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다가 인출 요구했을 때 신한은행에서 이거를 뭐 제한을 둔다거나 아니면 통제를 해서 내가 이제 국민은행에서 필요한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네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자기네가 통제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각 은행들이 발행을 하는 겁니다. 거래소도 마찬가지고요. 뭐 재미니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스테이블 코인은 분명히 이제 한계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거는 일단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그 또 얘기했던 그 블로그에 이제 글을 올렸던 부분과 또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전에 제가 했던 내용하고 이제 또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약간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공부를 좀 하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저는 선택을 분명히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우리가 맞는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겠다라고 하시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현재 가장 안전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트루의 USD의 하드 지갑 보관 및 전송 경험 공유합니다. 배경은
암호화폐 고평가 영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담을 경우 안전한 지갑에 보관하기 위한 사전 연습으로 이론만으로 알고 있던 내용인데, 오늘 드디어 이더리움 ERC20 토큰인 TrueUSD 왕복 전송을 체험을 하셨대요. 그래서 하드 지갑에 대한 오해, 일단 아까 이제 이거는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 지갑용 ERC20 토큰 주소 찾기 해서 일단 이더리움 기반이라 이더 주소를 이더와 토큰 모두 같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이더월렛.com이나 뭐 마이크립토.com 사이트에 가서 나노 지갑으로 이더 지갑 열면 이더 주소 여러 개가 보입니다. 이 중 하나의 이더 주소를 카피해둠 바이낸스로 가서 TrueUSD 사서 카피해둔 이더 주소로 TrueUSD 송금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이더 주소와 ERC20 토큰 주소 공용돼서 실험으로 이제 바이낸스에서 하드 지갑, 만약에 나노레저라고 하면요, 그 나노레저 하드 지갑에 이더 주소로 이더도 보냈고 거기에 같은 이더 주소로 TrueUSD를 보내셨대요. 그래서 모두 전송이 됐고, 그 이더 scan.io라는 사이트로 가서 그 이더 주소를 치면 이더 물량하고 토큰 물량 다 나옵니다. 그래서 토큰을 다시 바이낸스로 전송을 해 보니까 그 토큰을 바이낸스로 보낼 때 마이더월렛.com이나 뭐 마이크립토.com 사이트 다시 가서 하드 지갑으로 그 이더 주소를 다시 열어서 바이낸스 TrueUSD 주소로 이제 다시 보내면 그 TrueUSD로 이제 보내지고요. 만약에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할 경우에 에러가 나왔기 때문에 오페라 브라우저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또 에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절대 이제 거래소 믿으면 안 된다. 아직 거래소는 보험도 없고 거래소는 이제 보안 담당자 한 사람 잘못하거나 나쁜 맘 먹으면 파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이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 트레이딩이나 리밸런싱, 교체 매매 등 외에는 항상 거래소를 멀리해야 하고,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두는 건 마치 유명한 연예인의 이름을 믿고 내 돈을 맡기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더라도 최상위급 거래소만 사용을 한다. 한국은 업빗, 외국은 바이낸스, 뭐 코인베이스 이런 거래소만 사용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4월 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또 궁금하신 거 의견, 그리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또 스테이블 코인 나와서 얘기를 하다가 약간 흥분한 것 같은데, 일단 뭐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잘못 그 스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와사비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현재 가장 안전한 달러예요. 현재 가장 안전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평가받는 TrueUSD.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와사비님이 해주신 이 내용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중에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인 거지, 또 이 말을 또 오해를 하셔서 스테이블 코인 이게 안전하고 이게 진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산다라고 하면 그때는 TrueUSD가 안전하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달러가 안전하다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현재 가장 안전한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얘기해서 와사비님이 내용을 얘기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변에서 이제 이런 부분, 제가 지난번에 저희 형수님도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스테이블 코인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쓰다 보니까 2019년도 유망한 코인, 가장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이제 기사를 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또 뭐 리플 같은 경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오히려 진짜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리플이 여기서 1,000원까지만 올라가도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갈 건데, 가격이 별 지금 재미없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제대로 못 내리시고, 이거 진짜 내가 리플 사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판단하셔서 잘못된 선택을 자꾸 하시는 분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네가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짜시면 되는 겁니다.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리플 물량을 줄이시고 스테이블 코인, 뭐 JPM 코인이 유망해 보이신다라고 하면 JPM 코인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뭐 제가 강요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 의견을 따라오시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 어떤 의견을 해서 그 부분을 또 따라가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공부를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